이렇게 지금 우리 사회가 갈라져 가지고 경론을 벌이고 있고, 의사와 정부 또 의사 안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무슨 환자단체가 나와가지고 막 의사를 규탄하고 네. 이런 식으로 국민 분열적인 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 뭐 그렇더라도 의견이 다르면 또 격렬하게 부딪히는 게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는 문제를 듣는 게 아니라 그걸 들춰내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싸우다가 보면은 거기서 좋은 방향이 또 생기는 건데, 그쪽으로 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 소송이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지, 돌아가 버린다든지, 2월 6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이게 결론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도록 바로 이런 프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사태를 보면서 놀라운 것은 이 의사들이, 한국의 의사들이 말하자면 세계 최고의 의사들인데, 한국 의사들을 미워하는 일반 국민도 상당히 많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제가 또 아들이 의대생이라서 저도 예. 학부모로서 나선 측면도 있고, 예. 그러니까 더더욱이 이제 주변에 의사 또는 전공에 대한 그런 평가에 저도 좀 귀를 많이 예, 예. 기울여 왔는데, 지금도 그런 정서가 또 꽤 많이 있다고 맞습니다. 봅니다. 이제 여론조사는 2,000명에 반대한다,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가 거의 70%. 그렇습니다. 2,000명 일괄 정원 좋다가 20%. 그렇습니다. 갤럽 윤석열 지지율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의사에 대한 감정적인 것이 많이 바뀌었느냐? 이거는 그렇게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도 상당 부분 바뀌었지만, 예. 그거는 어떤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 응급실 대란, 의료 대란의 책임이 정부 책임이냐, 의사 책임이냐라고 물으면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예. 큰 차이가 안 납니다. 예. 이제는 정부 책임이 좀 많아졌지만, 그러나 큰 차이는 없다. 그러면 국민들은 마음속에 정서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있어요. 예. 이 부분을 또 치유하는 게 의사들, 의료계의 책임일 겁니다. 근데 그건 뭐냐? 제가 이제 서울대 의대 교수들한테 이제 친구들이니까 좀 터놓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많은 국민들이 의사들을 이제 비난하는 그 정서가 과거 1992년도에 LA에서 흑인 폭동 났을 때 흑인들이 한인을 갑자기 공격했죠. 그렇죠. 그런데 한인들을 백인들도 백인 경찰도 그냥 구경만 했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한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애들도 좋은 학교 보내고 잘 살고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그리고 흑인들이나 다른 히스패닉한테는 굉장히 차별적으로 대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잘난 맛에 열심히는 살았는데 이제 공감할 줄을 몰랐던 거죠.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우리 한인들이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던데, 의료계도 저는 마찬가지다. 사회적 책임감이라는 걸 잘 모릅니다, 의료계가. 그냥 환자 열심히 치료하면 되지, 우리가 그까지 알아야 되냐? 이런 게 많습니다. 의대 교수님들도. 알아주겠지. 우리가 열심히 하면 알아주겠지라고 하는데 안 알아줘요. 그리고 대접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표현 많이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 나오셔가지고, 가오는 살려달라. 가오, 일본 표현으로. 자, 그런데 그런 표현하는 게 제가 좀, 아직도 정신을 좀 못 차렸다, 저분들. 무슨 지금 가오를 말할 때냐 말이야.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는 그런 게 있어야지. 정부가 잘못한 게 압도적으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이제 두 가지 측면, 의사를 바라보는 측면이 슈바이처 같은 분이 있냐. 과거에 장기려 박사님이 굉장히 존경받았죠. 저도 어릴 때 부산이라서 장기려 박사님이
부산에서 청십자병원을 만들고 그렇습니다. 청십자의료보험을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그때 제 어린 마음에도 장기럽 박사님은 돈 없는 환자이고 가족들한테 밤에 몰래 도망가라. 예, 병원비 없으면 내가 책임질게. 이제 그런 의사 선생님이 과연 있느냐? 없죠.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해타산적이고 그냥 이제 이미지가 3분 진료 딱딱하고 그냥 어떤 창백한 그리고 그 은빛 안경테 또 잘 먹고 잘 살고 엘리트로 보이고 근접하기 어려워 보이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특히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경제적으로 그런 게 더 굉장히 강화된 걸로 봅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전문가 집단애들, 변호사 집단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공격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의사들한테 이번에 그게 굉장히 폭발하고 있는 것은 의료기관 스스로 어떤 반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도 젊은 의사와 나이 든 분들이 다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의대생들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의대생들은 언론에 내세우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그냥 노는 게 아니고 의대생들이 모여서 또 지도 교수님 모시고 의료 봉사활동을 많이 해요. 많이 하죠. 예.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나이 든 분들일수록 그런 의식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도 좀 젊은 의사들한테 기대가 많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의료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하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그간의 의사들이 수십 년간 무조건 국민의힘 계열을 그냥 눈 감고 무조건 지고 왔던 여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능력, 어떤 정치적 노예근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 정치적인 판단도 없이 그냥 정치력이 없었다는 거죠.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굉장히 반성하고 이번 기회에 이제 저는 이번 이 투쟁을 통해서 지금 전공의들, 젊은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의대생들이 4년, 5년 후가 되면 전공의 또 의사가 되는 겁니다. 이분들의 지금 이 투쟁으로 만들어지는 어떤 정치적인 역량 이것은 엄청날 것이다. 예, 그리고 이분들이 또 정확하게 어떤 정치 세력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저는 젊은 의사들은 이제 그것을 아마 잘할 거라고 좀 기대하고요. 또 그렇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란 말을 붙이는 경우가 교장 선생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별적 의사에 대한 생각은 다 좋아요. 고마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적으로 보면 의사 선생님 덕분에 내가 아픈 병을 낫고 죽을 목숨이 살았다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습관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집단으로서 의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으로서의 의사와 개별적인 의사에 대한 생각이 막 달라요. 그러면 집단적으로 의사를 왜 미워하게 됐느냐 하는 것은 의사를 사잡아 공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 의사 집단을. 네. 그걸 바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부가 참 나쁜 짓 하고 있는 게 의사 집단을 사잡아가지고 선동을 요새 유행하는 말로 악마화하고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문제 이야기할 때마다 이렇게 해도 의사들 수입이 감소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완전히 경제동물로 지금 보고 이렇게 접근을 그러니까 그건 인식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럼 이게 사실과 맞느냐? 한국은 지금까지 우리 얘기한 대로 한국 의사들이 세계 최고라는 게 그만큼 희생적으로 일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지키고 또 자연히 생명을 다루다가 보니까 생명 존중 사상도 생기는 건데 압도적 다수의 한국 의사들은 슈바이처형이다 이겁니다. 슈바이처. 그래서 희생적으로 진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그 결과는 어떤 결과로 나왔느냐. 회피 가능 사망률이 세계에서 1등 가장 치료를 통해서 주로 응급적 치료를 통해서 살아나는 목숨이 제일 많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평균 수명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의사들이 억울한 면은 첫째 이런 모든 문제는 홍보의 실수입니다. 홍보. 네, 그렇습니다. 홍보는 자기 선전을 해야 돼. 제잘난 맛이 홍보의 출발인데 의사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걸 알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알려지지 않아요. 그게 의사협회의 역할이거든요. 뭐 여러 단체의 역할인데 다 해야 되겠지만. 의사협회가 제일 중요하지. 예. 그러니까 알려야 되고 앞으로 좀 강화시켜. 의사들이 잘 숙이쓴 거 보면 너무나 감동적이거든요. 그거 보면은 아, 이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전문가 멸시,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 권력을 잡은 이 계층, 즉 기자, 검사, 판사, 정치인, 여기 학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네, 네. 시민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네, 네, 권력을 네, 잡고 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의사를 경시하는 풍조예요. 맞습니다. 대충 전문가 경시품. 경시 풍조인데 또 이 의사 이공계통이거든. 그렇죠. 이공계통 멸시, 전문가 멸시하는 풍조, 이건 한국의 역사적 산물입니다. 산업공상. 그 산업공상, 그게 지금 걸려가지고 손해보는 면이 많고. 그래서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의사를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도 정리가 되고, 우리 의사가 스스로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의사는 어떤 직업이다. 네, 네. 저는 뭐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나온 건 알겠지. 히포크라테스 한 말이라고 하는 인생은 짧고 뭐 예술은 영원하다 할 때 그 아트가 의술 아닙니까? 의술. 의술. 네. 의술이고 동양에서는 그걸 인술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네, 그렇죠. 네. 인술. 그 인술의 출발점이 측은지심이거든요. 아픈 사람에 대한 동정심에서 출발하는데, 저는 히포크라테스가 아트라고 했을 때는 사람 살리는 거니까 1mm라도 잘못하면은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철저하게 정확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게 완성도를 추구하는 점에서 거의 예술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의혹이 됐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한번 이게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의사를 어떻게 볼 거냐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의사가 아닌 내가 정리를 하니까 이게 어떤 점에서 더 설득이 있을지 모르는데, 의사는 사람 생명이 태어날 때, 아플 때, 죽을 때 곁에 있는 사람이다. 습관적으로도 인간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의사는 칼을 드는 사람이다. 의사와 환자는 그러니까 서로 믿고 존중해야 서로가 좋다. 칼을 든 의사와 총을 든 군인은 대체 불가능 직종이다. 군인이 모두 반대하는 전략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없듯이 의사들 전부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생명을 살 수 없다. 의료 정책 수립에는 의사들이 과반수의 발언권을 가져야 한다. 공무원이 의사들에게 명령하는 것은 민간인이 군인들에게 명령하는 것과 같다. 정치인과 관료가 군인과 의사들을 탄압하는 것은 국민과 생명을 짓밟는 짓이다. 전공의 수련과 의대 교육이 중단된 것은 전쟁 중에 장교 양성기관이 문을 닫은 것과 같다. 변호사가 없어도, 기자가 없어도, 관리가 없어도, 정치인이 없어도, 심지어 군인이 없어도 생명 유지엔 당장 지장이 없다. 의사를 존중하는 것은 나를,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다. 농민도 상공업자도 군인도 종교인도 교사도 학자들도 작당하여 반란, 혁명, 쿠데타, 정전을 일으켰지만은 의사들이 그렇게 한 적은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다. 인명을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직업이기 때문이다. 의사는 최고 수준의 첨단 과학자이다. 의사 탄압은 반드시 과학 붕괴와 두뇌 유출을 부른다. 적군도 병원과 의사들을 공격하지 않는데 장관과 관리들이 의사와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것은 철균을 어기는 짓이다. 국민은 대한민국을 최장수국으로 만든 1등 공신 의사들을 응원해야 옳다. 의사를 악마화하는 정권에 동조하는 국민은 아프면 악마를 찾아갈 생각인가. 의사는 국민 보호, 국민은 의사 보호.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정말 본질을 딱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천벌을 받을 사람들이죠. 그렇죠. 의사를 탄압하면서. 네. 철륜을 어기니까. 이게 제일 핵심인 것 같네요. 태어날 때도 의사가 있어야 되고, 살 때도, 아플 때 있어야 되고, 죽을 때도 부모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죠. 의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의사들이 해야 됩니다. 무슨 저도 하겠지만. 이제 이 민주주의 국가를 보니까
겸손하면 안 되는 거야. 그죠? 맞죠? 좀 뻔뻔해야 돼. 그걸 싸워야 돼. 네, 싸워야 되고. 싸워야 돼. 알아주고. 그게 미덕인데. 자기 권리는 자기가 찾아야 돼. 우리 의사들이 너무 순덕이가 많아. 전문가들이라고 보니까. 또 뭐 제자름 맛에 사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그런데 한국의 이 아사리판인 이 정치판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정치화하는 거. 맞습니다. 그건 난 옳다고 봅니다. 예. 또 당연히 그래야 되고. 뭐 어떤 세력이든지 간에. 그리고 제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꼭 좀 지금 뭐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윤석열 대통령께 그리고 국민들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그 많이 쓴 단어가 자유일 겁니다. 자유. 그렇죠. 그 자유시장 경제를 이제 가장 그 추창을 해서 유명하신 또 미국의 경제학 그 노벨상 받으신 분이 밀턴 프리드만인데 네. 윤 대통령이 밀턴 프리드만의 선택할 자유, 뭐 프리 투 추즈를 읽었다 엄청 많이 또 그렇죠. 얘기를 하셨죠. 그 밀턴 프리드만의 유명한 명언 중에 프리드만 교수가 지금 살아와가지고 이 윤석열 이 의료농단을 보면 정말로 화를 낼 거예요. 아, 그래요? 본인이 책에 써놓은 가르친, 인류에게 가르친, 그거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짓만 하고 있으니까. 그 프리드만의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샤워실의 바보라는 개념이 있어요. 샤워실의 바보. 샤워실의 바보. 예. Fool in the shower room 해서 샤워실에 들어가서 이제 바보가 물을 틀었더니 너무 뜨거운 물이 나요. 아, 뜨거. 확 바꿔서 아 차가워. 확 바꿔서 아 뜨거.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예, 예. 체계적인 생각이 없는 즉흥적. 체계적인 생각. 예, 즉흥적. 샤워실의 바보. 네, 네. 샤워실의 바보. 재밌네. 그런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정책을 쓰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유시장 경제가 망한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정부에 대해서 국민도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밀턴 프리드만이 항상 강조한 게 공짜 점심은 없다는 겁니다. 예, 예. 이런 선택을 하면 거기에 대한 선택의 자유는 있지만 그 책임을 져야 된다. 책임져야 된다. 공짜 점심이면 엄청난 비용을 내야 되는 거죠,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렇습니다. 책임지는 거는 견제를 해야 책임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쳐서는 안 되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은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되는지 그렇죠. 앞으로 의료에 대해서 네. 8%가 아니라 OECD처럼 17% 내야 될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불가역적인 혁명이 터진 거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역시 밀턴 프리드만과 같은 시카고 학파, 자유시장 경제의 총본산인 시카고 학파에서 동시대에 노벨상을 받았던 제임스 부캐넌 교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교수고 예, 공공선택학파라고 하는데요. 그 부캐넌 교수가 주장하는 게 이런 정부 때문에 시장 경제가 실패한다. 정부의 실패다. 그리고 정치의 실패. 정치. 이것이 민주주의의 실패고 헌법의 실패를 낳는다. 이제 이걸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저는 부캐넌 교수를 굉장히 존경하는데 이제 실천적인 이 안을 제시를 한 거죠. 정치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자들이 나라를 망치느냐? 정치꾼들은 공익을 내세우지만 의료 개혁이다. 개혁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이해관계 그렇죠. 정치적 장사꾼에 불과하다 폴리티컬 비즈니스맨이라고 했어요. 이 정치꾼들하고 결탁한 출세만 노리는 관료들. 관료. 이자들의 홍보맨이 되는 시민단체나 의용 언론들. 이걸 철의 트라이앵글이라 했습니다. 이 카르텔을 때려 부셔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허구한 날 뭐 의료도 카르텔이고 뭐 과학기술계도 다 카르텔이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치권 관료 여기에 부안해동했던 지금 의사를 악마화한 언론 이 삼각 카르텔이 자유시장 경제를 망치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힌 게 부캐넌 교수입니다. 놀랍네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했지? 우리 윤석열 정부를 손바닥 보듯이 말씀하고 있죠. 예, 벌써 2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노벨상은 1984년도에 탔습니다. 밀턴 프리드만은 1976년도에 타고 밀턴 프리드만의 그 위대한 스승인 하이에크 노예로 가는 길을 썼죠. 그렇죠. 그 윤석열 대통령도 하이에크 인용을
검찰총장 때 했습니다. 검찰총장 때. 절대로 하이에크를 읽은 적이 없을 겁니다. 누구한테 듣고 비서가 써줬겠죠. 하이에크가 이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이렇게 하면 그거는 노예로 가는 길이다. 노예로 가는 길. 사회주의가 된다. 그렇죠. 예. 그 나라를 망친다는 거죠. 그 하이에크가 인용한, 그 책에 인용한 유럽의 유명한 속담, 지옥으로 가는 것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하는 게 속담을 하이에크가 그 말을 하이에크가 인용했죠. 이제 그 노예로 가는 길에 거기 써 있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에는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그래서 하이에크의 유명한 명언이 됐는데요. 그 하이에크가 평생 그 이제 비판하고 증오했던 게 이런 독재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과 평생을 투쟁했고 소련이 무너진 그 다음에 돌아가셨죠. 그때 남긴 말이 그것 봐, 내 말대로 됐잖아. 저는 하이에크와 밀턴 프리드만과 부캐는 그 자유시장 경제를 주창한 이 위대한 스승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인용하시니까. 거꾸로 인용하네, 지금. 거꾸로. 뭐 선택할 자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 문제가 윤석열만이 빨리 해결할 수 있으니까 해결하시도록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카르텔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혁 저항 세력은 카르텔이다. 그렇습니다. 반국가 세력이고. 그러고 이참에 좀 정리하고 넘어야 될 게, 이거 개혁이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개혁은 삼류를 인류가 바로잡는 걸 개혁이라고 그러지. 인류로 좀 여러 천국인 나라를 개혁 대상으로 삼았다는 데서 이게 비극이 크다는 거죠. 개선의 대상으로 삼아야 됩니다. 개선. 이 보수는 개선하는 사람들이지 개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임프루브먼트죠. 그러니까 보수는 지킬 건 지키고 또 다른 보수, 뭘 보수한다고 할 때 그 보수 두 가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개혁은 이 껍데기를 다 벗겨내는 거는. 종교 개혁이라 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 개혁에는 피를 흘려야 피를 흘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개혁병 환자가 한국에 너무 많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철학적인 사고 체계가 지금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엉터리 개혁에, 그것도 개혁이 아니지만, 엉터리 개혁, 이른바 개혁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반개혁 세력으로 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개혁에 저항하는 게 반개혁 세력이 되니까, 이건 완전히 좌파적 개혁 투쟁론이 딱 들어가 있고. 자, 그런데 진짜 카르텔이 지금 말씀하신 정치 사기꾼들하고 관료, 식민지형 관료입니다. 네, 식민지형 관료하고. 의용 언론이지. 이게 딱 작동을 해가지고 의사들을 공격하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난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북해는 교수 말씀. 이게 진짜 카르텔이에요. 민주주의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렇죠. 헌법의 위기. 그러니까 북해는 교수가 오면 당신들이 카르텔이야 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국민들이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런 유형의, 이번에 어려대란 형의 잘못을 여러 번 저지를 때마다 박수를 친 거예요. 응원부대를 하다가 보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지지율 낙하와 더불어 한국의 보수 세력이 그냥 없는 존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대란의 영향으로 한국의 보수 세력이 해체 단계에 들어가 버렸어요. 그동안에 박수치고 팬클럽 역할을 하고 또 음모론에 속아 넘어가고, 가만 보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음모론에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철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음모론에 약한 사람과 이 무속에 빠진 사람이 비슷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골치가 아픈데, 어쨌든, 자, 진짜 카르텔은 딱 오늘 우리 이 변호사님이 딱 정했습니다. 예. 정치, 관료, 언론. 오늘 이야기에서 언론이 별로 거론이 안 됐는데, 언론이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는 그래도 제대로 보도한 건,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이런 쪽에서 제대로 중심을 잡았다면은 여기까지 악화 안 됐고, 그렇습니다. 2,000명 정도는 그러니까 재판소하고 언론이 제대로 견제 역할을 못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군데서 같이 방송해야 될 사람들이 참 많은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의사들의 소수성을 설명할 때 의료라는 게 모든 과학 분야의 최고 수준이 다 의료에 모이는데 그렇죠. 의료를 이렇게 두들기니까 그 결과로는 한국에서 이공계가 지금 작살났는 그러니까 지금 이공계가 심각하죠. 블랙홀처럼 이쪽으로 막 빨리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응시자가 많았다는 걸 조선일보는 잘된 것처럼 보도를 하더라고. 이게 이공계 황폐화인데 공부 잘 잘하는 학생들이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지금 지방의대까지 다 이렇게 원서 접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또 지방 황폐화가 또 일어나는 게 그러면 그 다음 공대나 좀 좋은 학교들 이 전부 서울로 몰리는 거예요. 이제 똑똑한 애들이 다 의대로 왕창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 공동화는 더 심화됐고 그러니까 이게 블랙홀이 더 커져버리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막 땡겨 묶고 그 다음에 또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게 전공의들이 지금 해외 취직하고 나가잖아요. 네, 네. 이건 두뇌 유출입니다. 그렇습니다. 두뇌 유출과 국내 이공계를 황폐화시키는 이거는 이제 앞으로 3차 폭발쯤 될 거예요. 의료 파탄, 교육 파탄, 이공계 파탄. 그렇습니다. 요해 두뇌 유출. 정치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나쁜 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도록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문화대혁명 모택동이가 했던 거하고 거의 저는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때 했던 게 머리 좋은 과학자들, 의사들, 교수들을 때리잡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그 악마화 시켜가지고 홍위병들이 나서서 그때 그 재밌는 게 문화대혁명 전에 그 대약진 운동이라고 뭐 중국을 선진화시킨다. 윤석열 대통령 의료를 선진화시킨다. 그때 참새, 모기 다 때려잡아라 해서 인민들이 참새를 수억 마리를 씨를 말렸거든요. 그러니까 병충해가 생겨서 인민들이 4, 5천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그 소련이 그 국경 분쟁 안 좋을 때인데 소련한테 참새 수십만 마리를 수입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의새다 때려잡고 이제 외국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의사 수입한다고. 전 세계 띄운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 띄운다. 전 세계 띄운다. 말을 해도 그렇게 못해야만. 그리고 또 못했더니까 또 한 게 그 토법고로라 해가지고 선진국대로 하면 철을 많이 만들어라. 시골에서 식기도 넣어가지고 흙으로 철을 생산을 했지. 다 돌파리 철. 지금 돌파리 회사 만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상하게. 신경밀식, 모내기를 촘촘하게 하면은 수확량이 5배, 10배. 이거 천재적인 농법이다 했더니 다 죽었어. 지금 7,500명만 때리 넣어라. 교육이 선진화된다면서요. 모택동이가 한 게 다 똑같은. 모택동이 그걸로 실각하니까 일으킨 게 홍위병 내세로 문화대혁명 해가지고 과학자, 의사 선생님 때리잡은 거 아닙니까? 의사 선생님을 때리잡으니까 홍위병들, 부모들이 다 죽었어.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스탈린은 자기 주치의도 못 믿어서 죽여서 본인이 쓰러졌을 때는 의사가 없어서 죽었잖아요. 맞아요. 제대로 치료를 못 받아요. 지금 거꾸로 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무도 치료 안 하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뭐 주치의가 있으니까 50명이나 있다 하시니까 50명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도 잘 되고 의사들도 잘 되고 환자들도 잘 되고 하려면은 딱 간단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5학년도 정원을 백지화하면 됩니다. 백지화하면은 한 많으면 수만 명, 적으면 수천 명의 불편이죠. 네, 불편이 있는데, 그럼 밀고 나가면은 5천만의 생명을 위협으로 오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험생들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죠. 예. 수험생들이 얼마나 요새 똑똑한데, 국민의 5천만의 생명이 걸린 문제를 우리가 이건 무조건 해달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도 지금 이 문제가 황당해가지고 비유법을 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을 질러놓고 소방대가 출동해가지고 불 끌어올라니까 그걸 지금 무조건을 막고 있고 또 불을 끌려면 소방호스로 막 물을 퍼부어야 되는데 유리창 깰 수 없다고. 유리창 깨면 안 된다. 부작용이 생긴다고. 유리창 깨지 말고 그러니까 불 끄지 말라고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국민행동본부에서 의료대란 해결하기 싫으면 물러나라.
못 살겠다 갈아보자고 며칠 때 늦다 하는 광고까지 국민행동본부가 자비로 조선일보에 냈습니다. 참, 못 살겠다 가라보자. 이건 1956년에 신익희 대통령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승만 대통령하고 붙을 때 민주당이 한 구호입니다. 정치 구호 중에서 최고의 구호로. 네네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럼 그때가 신익희 후보가 그때 돌아가셨을 전에 때네. 그때 그치. 아주 선풍적인 아. 인기를 모았거든요. 아. 거기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셔가지고 예. 이승만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만. 자, 오늘 이런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완전히 백과사전이시네.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이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수시로 나오셔가지고 예. 서로 한번 이야기하면서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또 깊은 구체적으로 얘기들도.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